1920년 중국의 땅, 일본의 돈, 조선의 사람이 모여든 무법천지의 땅, 간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된 이들이 벌이는 액션 활극 도적. 넷플릭스 도적의 배경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인물은 독립운동가, 일본군, 총잡이 등 다양한 군상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작품을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역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미입니다. 넷플릭스 도적을 보셨나요?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캐릭터 설정 역시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우리나라 역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적의 배경인 간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었던 간도는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인 중국 길림성 동남부 일대를 말합니다. 드라마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동간도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가리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 간도는 무주공산이라 무법지대였습니다. 만주 군벌이었던 장장님의 봉계 군벌이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조선인 보호를 명분으로 1907년 통간부 간도 파출소를 개설하고 1909년 간도 협약을 계기로 일본 총 영사관을 두게 됩니다. 1909년 9월 4일 맺어진 간도 협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만강을 청과 일본의 두 국경으로 한다. 둘째, 용정촌 등 4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간도지방의 한민족의 거주를 허용한다. 넷째,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 법 적용을 받는다. 다섯째, 간도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된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 번째, 일본은 영사관을 설치한다. 간도는 원래 대한제국의 영토였으나 일본과 청은 자기들 마음대로 협약을 맺어 청의 땅으로 영토를 넘겨버렸습니다. 간도 협약의 핵심은 6번째입니다. 일본은 간도를 청국에 넘겨주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철도 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드라마 속 철도 부설 자금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도적은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 봉오도 전투 무렵을 배경으로 합니다. 역사적인 3.1운동이 끝나고 독립군은 국내로 진입해 활발한 무장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일본군은 조선주둔 한 개 여단을 간도 지역에 투입해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 작전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승전보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입니다. 잘 훈련된 정규군이었던 일본 처지에서 독립군은 산적과도 똑같았을 것. 그런 이들에게 대패한 일본은 간도와 만주 지역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사건은 훈춘 사건입니다. 1920년 일본은 마적 두목을 매수해 중국 진인성 동부 도시였던 훈춘을 습격하도록 합니다. 1920년 10월 2일 400여 명의 마적단은 훈춘성을 공격하였고 약속대로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살인과 약탈을 자행해 중국인 70여 명, 조선인 7명, 수명의 일본인을 살해하였습니다. 비어있던 일본 공사관도 불태웠습니다. 이 조작된 사건 이후 일본은 나남사단 등 3개 사단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신문도 수사도 없이 무조건 일렬로 세운 후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군은 한국인 마을을 포위해 습격한 후 모든 남자를 총이나 칼로 학살했습니다. 부녀자들은 보이는 대로 겁탈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린 소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집은 모두 소각하였고 가축을 약탈해 한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은 최소한의 인권이나 따뜻함, 상식을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훈춘 사건은 간도 참변의 시작이었습니다.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이어진 일본군 만행으로 인해 간도 일대에서 학살당한 조선인 수는 3만여 명에 이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역사는 15만원 탈취 사건입니다. 1920년 1월 4일 일제 무장호송대가 마차로 15만원을 운송하던 중 독립운동가들의 습격을 받아 모든 돈을 탈취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15만원은 소총 5,000정과 탄환 50만 발을 구매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철혈광복단을 조직한 윤준이, 임국정, 한상호 선생은 무장투쟁만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생각해 군자금을 모집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때마침 일본이 조선은행 회령 지점에서 간도까지 마차로 15만원을 운송할 것이라 첩보를 입수하였고 1920년 1월 4일 간도 용종천 부근에서 호송대를 습격해 자금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탈취한 자금은 대한국민의회에 헌납해 무기 구매와 사관학교 건립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그중 32,000원 정도는 러시아 군인을 통해 소총과 탄약, 기관총을 구매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중개한 엄인섭이라는 사람이 일본 총영사관에 이를 알리면서 모든 계획이 들통나고 말았고 1월 31일 새벽 일본 경찰의 급습으로 인해 선생들은 모두 체포되어 순국했습니다. 이 돈은 독립운동에 쓰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독립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김지훈 감독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건은 미스야 협정입니다. 미스야 협정은 1925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와 중국 마적단 우두머리 장장님이 맺은 협약입니다. 장장님은 친일 성향이 강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인물입니다. 미스야 협정의 핵심 내용은 만주에서 활약하는 독립군을 체포해 일본에 넘기면 그에 상응하는 상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 장장님이 받은 상금 중 일부는 반드시 체포한 관리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협정 이후 만주 관리들은 독립군 색출에 혈안이 되었고 엉뚱하고 잔인하게도 일반 한국인 농민들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주 지역의 독립활동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기뢰철도 부설 반대투쟁입니다. 1928년 10월 일본은 기뢰철도의 길돈설 부설 공사를 마치고 그 연장선까지 부설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은 만철 회사를 통해 1,000만원을 투자해 공사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연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를 선임했으며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항의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지독하고 강력한 저항에 결국 연장선 부설은 실패하였고 반대투쟁은 철도를 통한 일본의 만주 침략을 효과적으로 저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도적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역사적 사실은 드라마 속 배경이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드라마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간도라는 지역과 1920년대라는 시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알고 이 작품을 보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번 영상이 넷플릭스 도적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